잡지식만 주워먹은 인간이죠. 이 A의 대가리 속엔 온갖 팩트의 파편들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법이 원표라면 독서법은 구체적인 이정표예요. A는 사실상 가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며칠 후면 새해죠. 새해가 되는 만큼 새로운 각오, 다짐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제대로 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의 3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하는 자기 개발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고등학생이든 아니면 대학생, 대학원생이든 또는 취업을 한 사회인이든 아니면 취업 준비생이든 더 나아가서는 은퇴를 한 성인이든 여하튼 연령, 신분을 막론하고 그 누구든 현재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삶의 양과 질 측면에서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려는 생각과 행동들, 저는 이걸 자기 개발로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자기 개발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공부법, 두 번째는 독서법, 세 번째는 글쓰기. 자, 이제부터 하나씩 찢어서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법에는 다양한 스킬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스킬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지향점,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부법은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자세,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공부법은 과연 어떠한 정신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냐? 저는 본질을 꿰뚫는 힘, 그러한 정신력을 갖추는 것이 공부법의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A와 B가 있습니다. A, B 둘 다 모의고사에 나온 어떤 철학 지문 또는 사회 과학 지문을 틀렸다고 칩시다. A는 자신이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적어놓고 틈틈이 봐요. 반면에 B는 자기가 틀린 문제랑 연관된 해당 이론을 따로 조사해봐요. 그래서 그 이론적 쟁점과 관련된 학자들, 주장들, 배경, 맥락 등을 정리합니다. 둘 중 누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아니면 사업을 한다 해도 더 잘 돼 있을까요? 저는 명백히 B라고 생각해요. A는 자기가 겪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서 무엇이 최종 정답이었는지 결과만을 해석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B는 A와 똑같은 문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최종 정답이었는지 더 근원, 본질을 찾는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A는 사실상 가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B가 그야말로 진짜 공부,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소위 지속 가능한 공부법을 학생 때부터 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공부법이란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독서법을 말해봅시다. 공부법과 독서법,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서 B 학생의 사례를 제대로 통찰하신 분이라면 순간 감이 왔을 겁니다. 그렇죠. 독서법은 공부법을 가능케 해주는 요소입니다. 공부법이 원표라면 독서법은 구체적인 이정표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도 상식적인 말이죠. 공부를 하려면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자료, 소스가 되는 온갖 텍스트, 데이터들을 읽을 줄 알아야 하니까요. 이 독해 능력은 독서법으로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궁극의 독서법은 또 뭐냐? 이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했죠. 바로 메타 컨셉을 찾아내는 독서입니다. 메타 컨셉 능력이라는 건 형이상학화하는 능력이에요. 형이하학적인 낱낱의 정보, 열거식, 병렬식의 데이터들을 보다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 의미화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역사를 공부하는 A가 있습니다. A는 조선시대 왕의 이름과 업적들을 줄줄 꿰는 속칭 역사 덕후예요.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도 전부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런데 조선인들은 왜 끝내 공화국을 만들지 못한 걸까? 조선을 근대적 의미의 입헌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A는 이 질문에 과연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A는 사소한 사건, 사고들에만 집착하는 형이하학적 독서가 아니라 그 사건, 사고들을 아우르며 상위 개념을 포착해내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죠. 반면 A가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그러면 A는 메타 컨셉 독서라는 걸 모르는 인간인 겁니다. 잡지식만 주워먹은 인간이죠. 이 A의 대가리 속엔 온갖 팩트의 파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팩트를 근대, 전근대, 공화국, 입헌국, 정체 같은 이런 상위 개념으로 의미화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공부라는 건 궁극적으로 결국 형이상학화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잡지식만 여기저기 아무런 체계도 계보도 없이 나열식으로 주워 담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한데 모아 한 방에 범주할 수 있는 개념, 의미로 패러프레이징 하는 일. 그게 궁극의 독서법, 메타 컨셉 독서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쓰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엔 직관적으로 왠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가 공부법인가? 네, 공부법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공부법 전문가들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 중 하나로 표현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공부한 것, 배운 것, 읽은 것 등을 남 앞에서 말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죠. 내 발표를 들어줄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꽤나 번거롭죠. 그런데 표현하기라는 게 꼭 말하는 것만 있나요? 글쓰기도 표현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말하기보다 단계, 레벨, 난도가 더 높은 표현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작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 글을 쓰면 글을 쓰기 전엔 깨닫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쓰기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정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정리는 기본이고 지식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주는 또 다른 차원의 공부인 겁니다. 이걸 좀 더 세게 얘기해보자면 진짜 공부는 책을 읽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진짜 책을 덮고 그 책에 대한 내용과 내 생각을 적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독서가 공부의 시작이라면 글쓰기는 공부의 끝인 셈이죠. 독서가 공부의 이정표라면 글쓰기는 본격적인 항해, 운항인 셈입니다. 게다가 글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긴장감을 높여줘요. 공개적인 글은 한번 쓰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요. 말이야 녹화를 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휘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 실제로 기억력, 이해력, 논리력이 상승합니다. 뇌가 몰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뇌는 우리가 적당한 긴장감을 가질 때 쉽게 몰입 모드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의 마지막 단계, 자기계발 3요소의 마지막 스텝으로 이 글쓰기를 강조한 겁니다. 제가 올해는 책을 한 권 더 낼 생각입니다. 공부법 책이고요. 독서법, 글쓰기 방법론까지 담은 책입니다. 제목은 미정이지만 정해지는 대로 채널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담길 내용을 오늘 이렇게 강의해드린 것처럼 영상 버전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